네, 정말 꺾이지 않는 배터리들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긴 하죠. IRA 법안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게 고점 신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해주고 확인 사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앞서 이상엽 이사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내일 또 시장이 바뀔 수도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바뀔 모양새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마감을 정리해야 될지 박정식 대표, 김태성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배터리 강국이에요, 그죠?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관련주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봐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현대모비스부터 OX로 들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을 보고서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주가는 신고가인데 네. 현대차, 기아 그만큼 못 가고 현대모비스는 더 못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OX로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의 의견은 그래도 앞으로 성장 기대해보자 5라는 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에코프로 BM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네. 굉장히 행복하게 너무 방송을 했었을 것 행복했죠. 같은데 네. 참 시무룩합니다. 저 막 춤추면서 방송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네. 저도 매도를 한 게 아닌가 싶고 네. 또 현대모비스처럼 앞기름 창창한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같은 경우 성과급에 따른 이 일회성 비용이 조금 더 차지하면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나오는 상황.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여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운임 비용이 계속해서 작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내륙도 내륙이고 해상운임도 해상운임이지만 이 물건을 움직이는 쪽에서는 충분히 그에 따른 마진율을 조금 더 높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량 혹은 현대차, 기아가 뭐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지만 해외에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AS 부분이라든지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비는 확실히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부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히려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1월달, 2월달, 3월달 들어오면서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맛을 봤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에 손이 안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저는 이 자동차 전체적인 영역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개별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부품 쪽으로도 같이 시선을 돌려보자. 박정식 대표님도 현대모비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는 5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더 변동폭이 큰 부품 쪽으로 사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근데 저는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뭐 세종고검이나 뭐 코리아 FT 다양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화신도. 화신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도 올라가긴 했지만 저평가이기 때문에 솔직히 투자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나온 시세를 따라잡기 부담이신 분들은 현대모비스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당연히 이제 시장이 못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5월 FOMC 이후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본격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점에 매수하시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을 때 한 달 정도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싫은 건 아니시죠? 네. 현대모비스 5 받았고요. 두 번째는 다날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개파락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 구간에서도 14% 넘게 빠지고 있는데 그 페이코인의 거래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 다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참 이 구간에서 손절이라는 게 어렵지만 때로는 과감한 손절도 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용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날에겐 지금 그게 필요할까요?
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가상화폐 이슈로 상당히 많이 주가 작업이 됐었는데 네. 현재는 그 프리미엄 폭이 거의 다 이제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우려해야 되는 건 그래도 아직까지 좀 적자 폭이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페이코인의 퇴출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침체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오늘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터지면서 빠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며칠 정도는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본 총기 대비 시가총액이 이제 내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며칠 정도만 좀 이제 하락을 보이면 어느 정도의 또 기술적 반등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다소 좀 힘드시니까 맞아요. 조금 더 며칠을 좀 보시면서 추이를 좀 살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리는 게 신규 매수는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다 전량 매도보다는 좀 추이를 보면서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OX로 넘어가 볼게요. SFA 반도체예요. K칩스법 수혜가 지속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OX 나뉘어졌는데요. 김태수 팀장님, 네. 이 K칩스법에 대한 수혜의 오입니까? 아니면 SF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에서 오입니까? 어떤 의미의 오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좋은 건가요? 네, 일단 SFA 반도체 개별 기업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만약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모두 같이 움직였다면 앵커님 질문에 전자도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지부진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개별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SFA 반도체처럼 이렇게 시총상의 대형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대신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반도체 다가오는 1분기 실적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을 것들이 이제 더 확률적으로 더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또 오른 종목군들, 그동안의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변동성을 보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바라보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칫 또 고민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그냥 보유자분들이 조금 더 그렇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오를 주셨고 K칩스법보다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강함에 집중을 했다. 대표님, 네. 반대로 X를 주셨어요. 네. 일단은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1분기 실적이 이제 메모리 섹터가 좀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가 좀 나온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이제 반짝 상승 이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승 구간을 만약에 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X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SB 반도체에 네.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 이제 우리 증시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어요. 월요일장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에게는 총알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나가면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을지 키워드 보시죠. 모멘텀 부자와 또 미국의 IRA 불확실성이 해소된 종목. 어떻게 보면 해소돼서 이게 고점일 수도 있는 건데 네. 확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코인테크와 삼성전기를 갖고 와주셨습니다. 코인테크와 이번에 IRA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어떻게 연결 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지금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세부 지침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규정이 발표가 나온 거에서 일단은 소재 관련 쪽만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양극화 물질이나 뭐 동박,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배터리 부품 쪽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재 관련 쪽만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진출이 이제 셀 업체 같은 경우 뭐 SK온이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이 점차적으로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 배터리 부품 기준에 또 적용이 되는 업체들도 미국 진출이 가속화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공장에 이제 다양한 장비들이 들어가고 이 중국제 장비보다는 국내 장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이 소재 쪽 이후에 장비 쪽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인테크를 가져와 보았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지금 전공정 장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의 매출이 폭넓게 상승이 나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공격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4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한 500억대였던 이 코인테크가 2023년에는 3천억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 대비 자본총계 정도 수준은 3배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코인테크를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보다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3,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28,000원대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8,000원짜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했습니다. 코인테크가 오늘 그 수혜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마감해 저희는 매수해 보겠고요. 모멘텀 부자 삼성전기. 네. 부자인 거 도대체 언제 티낼 겁니까, 주가로? 네, 이제는 좀 티가 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좋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이고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뉴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참 못 갔어요. 많이 못 갔어요. 특히나 올해 1월, 2월, 3월 자 웬만한 시가총액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삼성전기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LCC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삼성전기를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MLCC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산업 자체가 결국 이제 가전 수요 그리고 크게 보면 전기자동차, 이제 전기차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지금 수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 부분이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시장에 나타나면서 다가오는 상반기 실적의 회복세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2차 전지 전기차에 엄청나게 지금 이 핫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나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계속해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이 MLCC의 수요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참 오르지도 않고 지금 내리지도 않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의외로 지수 대비해서도 강한 모습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 14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17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드리겠지만 일단 1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만약 좋은 실적이라든지 기관과 외국인 즉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강한 관심까지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7만 원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높게 18만 5천 원, 19만 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것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기가 MLCC가 좋다라는 것은 아는데 네. 삼성전기라고 하는 이 대형주를 많이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못 삽니다. 그죠? 똑같은
100만 원을 투입해서 사더라도 10,000원짜리 백주는 잘 사시지만 저도 그래요. 100만 원짜리 한 주를 사시라고 하면 참 이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만약 삼성전기가 주당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개별주에서 봤을 때는 사막 콘덴서라든지 혹은 아모텍이라든지 그동안에 이 MLCC 관련주로 묶이면서 1, 2월 달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들 종목을 한번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면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네. 이 MLCC는 앞으로의 수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 많습니다. 앞서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도 이야기 드렸지만 로봇 AI하고도 접목시킬 수 있고 또 여기서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이 5G까지도 이제 같이 붙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면은 사마콘덴서, 아모텍과 같은 다른 MLCC 중소형주도 괜찮다. 실제로 수출 데이터가 잡히면서 오늘 삼성전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동시가 구간에서 우리 수급도 살짝 체크해 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계약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긴 하지만 유독 선물에서 다량의 매도 계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지난 2주 전에도 갑자기 이렇게 은행권 좀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한 1조 원 넘게 선물 매도가 나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이러한 안 좋은 이슈가 한 가지가 나오면서 선물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 대비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는데 이번에 이 오펙 국가들이 다시금 116만 배럴 감산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얼마 전에도 65달러를 근월물 기준으로 찍었던 게 지금은 거의 8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시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력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수 흐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혼조 국면을 만들면서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매도력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코스피가 2,460선만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혹여 무너진다 하더라도 2,420선은 강력하게 지지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물 매도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환율이 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일단 우리가 체감하는 기준보다도 사실 지수가 좋진 않아요. 아마 뭐 체감상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체력이 약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사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보다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환율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와 같이 연계되면서 조금 오르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환율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개별 장세 플레이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저는 환율, 외국인의 수급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소폭의 하락을, 코스닥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